저 같은 여자 만나서 이제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한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이 남편분과 이혼을 하면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대한민국의 60, 70대 되신 어머니들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 집에 있는 모습은 괜시리 말하기 싫고 모든 행동이 싫은 까닭은 어찌해야 할까요? 60대신데 그냥 뭐 없으면 측은하고 있으면 짜증나고 아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신 지는 올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45년 됐는데요. 45년. 5년. 근데 제가 직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상사로 만나갖고 여태까지 뭐든지 남편이 이렇게 시키는 스타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좀 쉬고 싶고 한데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반찬투정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서로 이제 반반씩 하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측은하고 힘들고 불쌍하기도 해요. 저 같은 여자 만나서 이제 살아준 것도 감사하고 한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뒤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신 건 또 힘들게 살았는데 또 집에 오면 또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래서 청소를 해도 이렇게 제가 청소기를 돌려도 소파에 앉아서 다리만 반짝 들고 앉아 있는 스타일.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근데 뭐를 또 시켜보면은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제 또 제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아들이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는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참고 살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화가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35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 상사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살지. 지금 태어났으면 지금 아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거 못 보냐고. 그래도 무슨 명절 때 이렇게 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나도 빈 그릇 하나 갖다 놓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며느리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선생님이 남편분과 이혼을 하면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분은 나이도 많은데 또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했죠. 젊었을 때부터 싸울 때는 이 남자는 내가 먼저 죽고 한 3년만 다른 여자하고 살아봐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나를 알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맨날 싸워요. 근데 또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35년 전에 결혼하셨다고요? 45년. 45년 전에? 네. 그러면 45년 전에 그 선생님한테 지금의 선생님이 만약에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뭐 그 상사로 만나서 저한테 항상 뭐 시키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남자 월급이면은 평생 먹고 살겠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욕심이었네요. 네. 남의 월급으로 먹고 살라고 하다가 지금의 이 사태가 벌어져 버리는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예.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들한테.
아가씨들한테 이제 저기 김창혁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 부모님을 보고 결혼해라. 항상 제가 그렇게 이제 건면을 하죠. 아, 부모님을 보고 결혼해라.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해서 오니까 상추쌈을 싸갖고선 아들 입에다 넣어주면서 등허리에 툭툭 두드리면서 맛있지 맛있지 잘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재래시식집에 그 저기 뭐야 부엌이 저기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뜨뜻한 물 떠다가 방에다가 발 닦아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아들이나 잘 키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근데 혹시 왕 아니셨어요? 이렇게 아니 저희 발로- 남편이 이제 생활을 거의 시댁 생활을 다 해버릇해서 그 이제 모든 물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 남편이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부모님이 아들을 많이 믿었어요. 형은 있지만 형은 맨날 속색이고 이제 막 이러니까. 근데 남은 인생이 저도 이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비슷하신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창호가 엄마 이혼할까? 그러더라고요. 73세. 그래서 제가 엄마 이혼해 그냥 그렇게 이혼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분 있다가 누나가 전화 온 거예요. 야 창호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뭐가 섭섭해?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나보고 이혼하라고 했다고. 그죠? 제가 이혼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겠다고 하니까 해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75인가 그랬는데 아침 6시, 오후 1시, 저녁 7시에 밥을 차리라고 한대요. 일은 넘은 엄마한테. 그리고 2그룹을 잡수신대요. 그리고 맛없다고 한대요. 그리고 밥통에 있는 밥은 안 드신대요. 아 저희 남편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거 아닌가요? 환생,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건데. 그리고는 새밥만 드시고 락앤락 통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안 잡수신대요. 새로 무치래요. 나물 같은 걸 해서. 그리고 2그릇 먹고 맛없다고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게 참다가 이게 일은 중반이 넘어가니까 엄마가 정말 입에서 독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센 욕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진한.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전에. 그리고 엄마가 3년을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한 6개월 좀 슬퍼하시다가 재밌게 자식들 집도 돌아다니고 사시면 되는데 사이가 좋았던 분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엄마 뭘 그렇게 또 울어. 돌아가셨다고 또 살아서는 또 안 죽는다고 울고 또 돌아가시니까 또 죽었다고 울고. 그럼 엄마 왜 우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때까지 참았던 거를 엄청 이제 강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예전보다 돈도 못 벌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엄마가 이때까지 참았던 게 타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타박한 게 미안해서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잘해주다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부부의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혼하시고 새아빠 왔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부부의 세계에서의 안 좋은 걸 자식 세대로 상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 상속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 소개하는 거는 아버님 남편 욕을 험담을 자식 세대한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자식 세대가 엄청 안 좋은 걸 이 빚을 떠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결혼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도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막 3대, 4대, 5대로 계속 이 빚이 악성 빚이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과 계속 사실 거가요? 지금으로서는 이혼도 못하고 그냥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참고 사는 거죠. 근데 참고 사는데 이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될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혼이 능사는 아니고 같이 참고 사신다고 하셔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아버님에게 그 데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여기에 선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더는 못하겠다. 제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옥 TV를 한 달에 한 번 해야, 그 사실 이것도 일종의 유튜브는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해야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2달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아마 되게 뭔가 떨어질 거예요. 광고료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과연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견디실 수 있는 건지, 응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지막 지점에 온 건지. 여러분이 응원을 해주신다고 살아날 수 있는 단계를 전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단계로 저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뭔가 이렇게 아들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미 견디실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간 건지. 그러면 그 견디실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면 누구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냐면 어머니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떤 단계이신 것 같습니까? 지금 견딜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그 선을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풀고 이제 다시 와서 또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 놓고 가기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한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버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짧게 다녀오시든. 왜냐하면 어머니가 숨을 쉬지 못하면, 이게 비행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유사시에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옆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본인부터 하시고, 그리고 옆에 어린아이에게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버님한테 그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어머니도 아버니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숨을 쉬셔야 아버님에게도
이 산소 마스크를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의 60, 70대 되신 어머니들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부디 이 프로를 60, 70대 아버님들이 보신다면 밥을 좀 혼자 해잡수시면 좋겠습니다. 포프리 즉석밥. 포프리 즉석밥이 있답니다. 이 틈새를 바로 치고 오시는 대표님 정말 놀랍습니다. 포프리 즉석밥, 그리고 포프리 계란, 그리고 지금 포프리 먹고 두부. 있어요. 네. 그거 아버님한테 즉석밥 그거 렌즈에 데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조금 며칠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도 되게 물고기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해요. 인어공주 아닐까요? 되게 생경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머리에 딱 박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맛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을 막 술 먹고 막 아닌 것처럼 밝은 척하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대표님, 회사에서 자전거 하나 사줄 수 있어요? 네. 사줄 수 있대요. 우후! 이게 포프리구나.